자, 이제 발해로 가봅시다. 발해. 자, 발해. 발해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만 얘기를 해볼게요. 발해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건국에서 이제 발해가 뭐 했다는 거냐면, 발해가 이제 발전을 해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발전을 해간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왕입니다. 고왕은 누구예요? 대조영이에요. 대조영. 뭐라고요? 대조영. 이 대조영이 어디서 만든 거냐면 동모산에서 만든 거야. 동모산에서. 근데 여러분, 대조영이 고려를 만들었다. 아니, 발해를 만들었다. 대조영이 발해를 만들었다. 그럼 대조영은 고구려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지?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고왕, 대조영이 나라를 만들었으면서 고구려가 지배층의 대다수였다. 요거는 이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 이렇게 가는 거고요. 왕들의 업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사람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무왕이에요. 무왕. 이 무왕이라는 사람이니까 무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들아 뭐 했겠니? 그렇지, 싸웠겠지. 자, 무왕이 인안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인안이라는 그 연호를 쓰게 되는데, 연호는 누구가 쓰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만 쓰는 거죠. 황제. 근데 여러분, 중국의 황제만 쓰는 연호를 무왕이 썼다는 건 중국과 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누가 기분 나빠했겠어? 그렇지. 중국 애들 기분 나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 문제에서 결국 시험 문제에서는 이겁니다. 당과 대결했다는 거예요. 당과 뭐 했다는 거라고 얘들아? 대결. 당과 대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당이 있어. 여기 당이 있고 여기 발해가 있어. 근데 자꾸 발해가 까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나라가 누굴 시킨 거냐면 흑수부라는 애를 시킨 거야. 흑수부라는 유목민족. 이 흑수부라는 유목민족에게 지시를 내린 거죠. 협박이라든지 압박을 가한 겁니다. 니네가 어딜 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발해를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중국 애들의 그 외교 전략은 EEJ예요. EEJ. 우리말로 바꾸면 손 안 대고 코 풀기. 알았지? 그러니까 다른 애를 시켜서 발해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피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발해를 뭐 한 거죠?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왕이 열받은 거죠. 다 아는 겁니다. 이 상황을 다 아는 거죠. 무왕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누굴 시키는 거예요? 누굴 시키는 거예요? 장문유라는 장수를 시켜서 야씨 공격해! 야 우리 본토를 공격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본토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당나라 본토가 어디냐면 산둥반도예요. 산둥반도 덩저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둥반도.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산둥반도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도 여기서 이렇게 톡 튀어나왔지만 얘네도 여기서 이렇게 톡 튀어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어떻게 한 거죠? 가장 좋은 곳. 알았지? 나중에는 교류하기도 가장 좋은 곳이지만 가장 가깝잖아. 그러니까 교류하기 좋은 곳이지만 여기 튀어나온 데, 요 튀어나온 데를 공격을 한 거예요. 튀어나온 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당나라와 발해는 무슨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립관계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계속 대립관계로 갈 수 있니? 그 거대한 당나라하고 계속 대립되는 관계로 갈 수 없잖아요. 무왕이 살아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무왕에서 뭘로 바뀌냐면 문왕으로 바뀌어요. 누구로 바뀐다고요? 문왕으로 바뀌면서 문왕도 연호를 대흥이라고 쓰는데, 이 사람은 누구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거죠. 당나라. 계속 대립관계로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서 당나라와 무슨 관계로 바뀌게 되냐면 친선관계로 바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로 바뀐다? 친선관계로 바뀐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절단이라든지 유학생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보내게 되고, 그럼 발해인들이 중국에 많이 가겠지. 그럼 발해인들이 중국에 어디로 많이 가겠니? 여기로 많이 가겠지. 가장 가까운 곳. 배 타고 가기 가장 좋은 곳. 그래서 산둥반도로 가면서 그 산둥반도에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냐면 발해인들이 많이 넘어갔으니까 발해인들끼리 모여 살겠죠? LA 한인촌이 있듯이, 미국에 넘어가서 LA에 한인촌이 있듯이 발해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발해관에서 발해관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발해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제 발해관이라는 발해인들의 거주 지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왕은 또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신라랑도 대립관계이지만 신라로 뭐 하는 길? 얘들아, 신라로 뭐 하는 길? 신라로 가는 길. 알았지? 신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신라와 대립관계이지만 신라로 가는 길이 있다. 신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건 신라와 뭘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얘들아. 교류했다는 증거지. 이게 여러분들 무슨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남북관계. 지금 남한과 북한은 대립관계이지만 그래도 뭘 합니까? 경제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라와 대립관계였지만 신라와 가는 길이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니?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선왕이 와요. 선왕. 그 선왕이 오면 선왕은 건흥이라는 연어를 쓰게 되는데 이때 그 선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불리냐면 해동 뭐라고 불려야 될까?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나라가 아주 강력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왕의 특징을 구분해 보라는 거지. 무왕은 누구와 대결하였다 얘들아? 당과 대결했다. 문왕은 당과 뭐하고 지냈다 얘들아? 친하게 지냈다. 선왕은 전성기를 맞이해서 무슨 성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해동성국.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 선왕이 뭐 하게 되냐? 얘가 이제 멸망한다.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하필이면 이때 있잖아. 거란족 애들이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거란족 애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은데 발해 애들이 있잖아요. 발해 애들. 그러니까 발해 애들이 있으니까 그 발해 땅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뺏어버려야죠. 그래서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됐니? 자, 부여제는 이제 통치체제. 발해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 EBS 교재에 보면 통치체제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거기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앙통치조직은 몇 성으로 한다 얘들아? 3성 6부로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그 옆에 보시면 표가 있어요. 표 있습니까? 네, 그 표 보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해갖고 성성 해갖고 몇 성? 3성 있지, 그치? 3성.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라고 해서 6개의 부가 있죠, 그죠? 그리고 3성 6부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어느 나라 거를 모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느 나라 거 모방한 거예요? 당나라 모방한 거예요. 당나라 모방한 거.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너네들한테 어떻게 엮이냐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시하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아니 고구려 계승한 것에 대한 증거로 삼성육부 시스템을 갖췄다고 얘기하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지. 당나라 거 모방한 거니까. 그치? 그리고 왜 우리는 당나라 시스템을 모방할 수밖에 없니? 중국 애들은 끊임없이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지. 그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주나라 봉건제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 얘들아? 당나라 때 그 국가 운영 시스템을 완비하게 되는데 그 국가 운영 시스템이 뭘로 형성된 거다 얘들아? 삼성육부라는 걸로 형성이 된 거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으냐? 다른 나라들은 그걸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뭐가 중심이었냐면 정당성. 이 정당성이 에서 귀족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이 중심이었고요. 삼성 중에. 그래서 정당성에서 이제 합의가 되면 육부에다가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부에다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면 되지, 그치? 6개의 부서가 맡은 역할이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목공사다. 그러면 어디다 하면 돼, 얘들아? 건설부에다가 맡기는 것처럼 맡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꼭 다 모방했다고 해서 당나라 걸 모방했다고 해서 뭐 그러면 독자적인 것이 없었냐? 아니다. 당나라만의 약간 독자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표를 보면 좌사정과 뭐가 있니 얘들아? 우사정. 이거는 삼성육부 시스템에 없는 거예요. 좌우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3개의 부서씩 나눠가졌지, 그치?
그래서 요것이 무슨적 통치체제라고 얘기하냐면 이원적 통치체제다. 이원적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육부가 유교식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식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네, 유교식 명칭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독자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삼성육부에서의 명칭은 이, 호, 예, 병, 형, 공입니다.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인사. 이건 인사. 이건 돈. 이건 재정. 이거는 법이라든지 법 또는 외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얘네들은 뭐야? 군사잖아. 군사. 그치? 형은 뭐야? 재판을 하거나 그죠? 감옥에 보내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은 뭐야? 이거 건설이잖아요. 건설. 그래서 6개가 이렇게 쫙 나눠져 있다 이거죠. 이게 다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우선순위라는 거야? 인사. 사람을 어떻게 쓰냐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떤 조직이든 무조건 사람을 어떻게 쓰냐. 공평한 인사 원칙과 규칙이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느냐. 원칙 없는 인사가 벌어지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또 깨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리고 여러분 돈. 그 다음에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돈. 그래서 요건데 이호 예병 형 공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충인 의지 예신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네, 그래서 유교식 명칭으로 바꿨다. 요거를 유교식 명칭으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자감이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주자감은 뭘 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유교죠. 유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고구려는 뭐가 있었어요? 고구려에는 뭐가 있었어? 태학이 있었지. 태학. 그치? 고구려에는 태학이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 때는 뭐가 있었어? 그렇지. 통일신라 시대는 국학이 있었고 그 발에 옆에 있었던 발에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뭐가 있었다? 주자감이 있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고려시대 가면 국자감인데 국자감이 고려 후기에 가면 성균관이 되는 것이고 성균관이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최고 교육기관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 고구려는 태학이라는 게 있었고 통일신라는 국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발해에는 뭐가 있다 얘들아? 주자감이라는 게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발해에서 가장 시험 문제 유형으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겁니다. 고구려를 뭐 했다 얘들아? 고구려를 뭐 했다? 네, 고구려를 계승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역사학자들이 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얘들아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대동강에서 원산강까지 영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라고 해야 만주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만주에 대한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그래서 동북공정을 하면서 광개토대왕을 중국 애들이 자기네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애들에게도 당연히 발해는 누구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나라가 그 대동강 원산만으로 영토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신라와 발해를 묶어서 우리 만주까지 여전히 우리가 만주까지 지배하는 나라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증거가 지배층이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조영 무슨 인이에요 여러분? 대조영 고구려인이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배층의 대다수가 무슨 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네, 잠깐만. 지배층의 대다수가 누구였다는 거야 얘들아? 대다수가 누구였다는 거야? 고구려인이었다. 이거는 당연히 고구려를 발해가 뭐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계승했다. 이거 증거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또 중국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국서를 봐봐. 발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란 말이야.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계속 여기에 그렇게 찍힌단 말이야. 이런 거 편집도 안 돼.
자, 그래서 고구려이네요, 고구려. 고구려이. 그 다음에 여러분, 국서를 봐. 국서는, 자, 이거 일본에게 보낸 공식적인 문서야. 일본에 보낸 공식적인 문서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려국왕.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오타 아니야. 이건 오타 아니야. 알았지? 예, 고려국왕.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야! 얘네들이 고려국왕이래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당연히 어디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려 문화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굴식 돌방 무덤인데, 굴식 돌방 무덤의 양식으로 무덤 양식을 썼더라 이거야. 굴식 돌방 무덤으로. 근데 거기서 여러분 무슨 구조가 나왔냐면 모주림 구조. 이거는 고구려의 독특한 양식이라 그랬지, 그치? 천장을 줄여갔던 독특한 양식. 이것에 이런 식의 양식을 했던 무덤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뭐 발해의 공주였던 정의 공주 묘에서 그 고구려 양식의 어떤 그런 무덤 양식이다. 그래서 문화도 무슨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얘들아. 고구려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뿐만이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얘들아 뭐가 있었어? 온돌이라는 게 있잖아. 뭐가 있다고? 온돌은 우리만의 독특한 난방 방식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난방 방식을 그대로 뭐 하고 있다, 얘들아. 얘네들이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와당이라고 해서 지붕에 이제 기와를 올릴 때 이렇게 문양을 넣는 건데, 이런 것도 어디 양식을 체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고구려 양식을 체험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